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5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열대야의 국지성 소나기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묻어있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늘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남에서는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사망해 길어지는 여름에 식자재 등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나라 돈을 적극적으로 풀어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혔는데 R&D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출이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5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본 예산 기준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건데 증가율은 8.1%로 올해 2.5%와 비교해 3배 이상 대폭 상향됐습니다. 반면 내년 세금 수입은 7조 8천억 원 늘어난 390조 2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109조 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에 달했습니다. 적자 국채 110조 원을 발행해 늘어난 지출을 충당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415조 원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고 나라 돈 씀씀이는 계속 늘면서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0%대 저성장을 벗어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 AI, 초혁신 경제 선도 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습니다. 로봇과 자동차, 조선 등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과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원이 투입됩니다. 신산업과 R&D 혁신에 44조 원, 통상과 수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글로벌 문화 강국 조성에도 중점 투자됩니다. 한류 연계 붐업에 대한 투자가 3조 2천억 원까지 확대되고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의 국비 1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분야별 증가율은 R&D가 올해보다 19% 넘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는 14.7%, SOC는 7.9% 늘어납니다. 국방 예산은 최첨단 무기체제 전환 등 8.2% 늘어난 66조 원이 투입됩니다. GDP 대비 2.42% 규모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에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년 예산 사업에는 기존 복지 사업 확대는 물론 현금 지원 성격의 예산이 다수 신설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논란 속에 내년에 시범 도입됩니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와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리실이 2030년까지 6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국정계획안을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내년에 시범 실시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추후 선정해 군민 모두 24만 명에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년에 국비 1,700여억 원이 투입되는데 매칭 비율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24조 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조 2천억 원도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양육과 고용 관련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도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도 1살 올라가 만 8세가 되는데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아동돌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50%로 확대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도 더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로 해서 12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인구 감소 지역엔 11만 원, 그다음 비수도권 일반에 대해서는 10만 5천 원, 이렇게 5%, 10%, 20%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상반기 청년 도약 계좌를 확대 개편한 청년 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 한도에서 일반형은 정부가 월 최대 3만 원, 우대형은 6만 원 기여금을 매칭합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해 K패스에 정액패스 개념이 도입됩니다. 청년과 어르신, 저소득층은 월 5만 5천 원, 그 외에는 6만 2천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르면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2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 늡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07만 8천 원이 됩니다. 월소득 80만 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3만 6천 명에게 월 최대 3만 8천 원 보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25만 원씩 경영안정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소비 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7월에 2.5% 늘었는데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7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통신기기 컴퓨터는 16.8%, 가전제품은 6.6%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외식과 미용, 헬스장 등 서비스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도 증가했습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되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으뜸요율 가전 환급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물론 서비스업의 유통, 외식, 숙박, 미용 등 개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0.3% 늘며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과 기계장비 등에서 생산이 늘어 0.3%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7.3% 감소했는데 휴가철과 미국 관세 발효 효과가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자동차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7.9% 증가했습니다.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면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1% 감소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 모멘텀이 확산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미국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기업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보완 방안도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올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숨졌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3일 다리 통증과 부종 등 증상이 심해진 80대 남성 A씨가 진주 지역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체 검사 결과 A씨는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3급 법정 감염병인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폐혈증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폐혈증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묻어있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늘어 보건당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이 265건 발생해 환자 7,624명이 생겼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26%, 환자는 1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모넬라 식중독은 58건으로 2023년보다 20% 증가해 제1회 식중독 원인균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37건, 병원성 대장균은 24건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66%가 음식점에서 발생했다며 음식 조리 시 달걀을 만진 후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8주 연속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숫자가 367명으로 한 주 전보다 6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는 65세 이상이 60.2%로 가장 많았고 50에서 64세가 18.2%, 19에서 49세가 10.3% 순이었습니다. 질병청은 향후 1, 2주간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마스크를 쓰는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입늘소리입니다. 선박 수중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복합 오염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수중 청소 로봇이 선박에 붙어 움직입니다. 선체 아래 따개비 같은 해양 생물이 붙으면 선체 저항이 생겨서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수중 청소 로봇 등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하는 과정에서 선체의 도색 등이 벗겨지면서 나오는 미세 입자와 구리, 아연 등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실제 바닷물 1톤에 청소 부산물 5% 농도를 넣었더니 식물 플랑크톤이 기존보다 약 8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 플랑크톤은 1% 농도에서도 약 90%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선체 청소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처음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수중 청소 부산물이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였고 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 중인 수중 청소 로봇의 부산물 포집과 처리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연구가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구체적 대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남극의 빙하 속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차가운 얼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극지연구소 연구팀은 남극 장보고 기지 인근 빙하에서 추출한 시료를 분석했습니다. 모두 27종, 656개의 미생물을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9종, 55개 균주는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부 균주는 결핵균처럼 인체 세포에 달라붙고 면역 반응을 피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균주는 사람의 정상 체온인 37도에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현상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남극 빙하 속 미생물 다양성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자 인류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온난화로 지구 곳곳에서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가 얼음 속에 갇혀있던 미생물을 깨워 인류의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입늘소리였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식감의 배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맛 좋은 국내 육성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머리 크기만한 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일본 품종인 신고배를 대체해 심은 국내 육성 배 품종 원앙입니다. 당도는 물론 과즙이 풍부하고 청량감이 우수한 게 특징입니다. 원앙, 슈퍼골드 같은 품종은 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립니다. 판매 시작하면 3일이면 판매가 끝날 정도로 국내 육성 품종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 배 재배 면적 가운데 85%는 일본에서 도입된 신고배입니다. 하지만 수확 시기가 9월 하순에서 10월 초로 늦다 보니 여름철에 맛보기를 원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진청이 국내 배 품종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신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야심차게 개발한 5개 품종이 선을 보였습니다. 한아름과 원앙은 과즙이 많고 청량감이 뛰어나 1, 2인 가구에 알맞습니다. 녹색빛이 도는 설원과 슈퍼골드는 갈변이 거의 없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가 컵과일과 샐러드용으로 적합합니다. 신화는 신고보다 익는 시기가 2주가량 빨라 추석 제수용으로 제격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내 육성 배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 배 품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식감, 당도, 과즙 등 품질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한아름 배 여기 나와서 맛을 보니까 진짜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과즙도 많이 나니까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겠습니다. 농진청은 국내 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46회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에서 지진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이중문을 개발한 인천과학고 이정민 학생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얼음틀을 비틀어 얼음을 쉽게 분리하는 원리를 응용해 건물이 뒤틀렸을 때 전기장치 없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정민 학생은 평소 재난재해에 관심이 커서 배수로 덮개나 차수판 같은 발명품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한국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첫 장이 깔끔히 뽑히는 휴지갑을 만든 대전 어운중학교 엄주연 학생이 받았습니다. 휴지갑 뚜껑에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끌개 장치를 부착해 개봉할 때 휴지 한 장만 끌어올리도록 한 작품입니다.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전국에서 11,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디어 시장에서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뉴스의 여론 영향력이 여전히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체별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TV방송 45.3%, 인터넷 뉴스 39.3%로 통합 8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8.4%, 종이신문 4.5%, 라디오 방송 3% 등 다른 매체를 크게 앞선 수준입니다. 여론집중도 조사위는 TV와 인터넷 뉴스 부문이 꾸준히 높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의 여론 영향력이 신문과 라디오를 앞선 점을 지적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이용이 늘어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BTS 정국과 재력가 등의 계좌에서 수백억 원을 가로챈 국제 해킹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군대에 있거나 수감돼 바로 대응이 어려운 이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39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에 올라탄 남성에게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특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를 노린 해킹 조직의 총책, 중국 국적의 A씨를 태국에서 붙잡아 송환하는 장면입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정부와 공공기관, IT 플랫폼 업체 등의 웹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이를 통해 250여 명의 신분증과 운전면허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해도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속된 재벌회장, 군복무 중인 연예인 등이 우선순위 표적이 됐습니다. 이들은 해킹한 개인정보로 통신 3사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은 알뜰폰을 개통해 공동인증서나 아이핀 등 피해자들의 본인 인증 수단을 확보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개 기관과 업체의 웹사이트가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16명의 돈 3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10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이 무단으로 조회한 250여 명의 계좌 전행을 모두 더하면 5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거되지 않았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뻔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대상의 단순한 해킹이 아닌
비대면 인증 체계를 우회하여 금전을 편취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조직원 18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한 경찰은 A씨에 이어 또 다른 조직원 B씨도 태국에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해킹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비대면 본인 인증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건데요. 금융기관과 알뜰폰 사업자,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트까지 곳곳의 허점이 결국 수백억 원대 탈취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이나 계좌, 휴대전화 인증 등 7가지 방식 가운데 2가지 이상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258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인증 체계가 대부분 뚫렸습니다. 해킹 조직은 먼저 주요 인증 수단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비해 비교적 보안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노렸습니다. 알뜰폰을 개통하려면 보통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신분증 발급일자 등 정보를 인증하고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를 통한 간편 인증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당은 사전에 확보한 개인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활용하고 간편 인증 절차 역시 해킹을 통해 뚫었습니다. 그 인증 통과문은 나 해커 명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 명의로 변조해서 마치 인증이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유심을 무단으로 개통했습니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해킹 조직은 비대면 인증을 통해 금융계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도 탈취했습니다. 입력 오류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찾아 0000부터 9999까지 입력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고 주요 본인 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도 해킹을 통해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인증 시 일부 특정 정보만 일치하면 된다는 점을 노려 엉성하게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YTN 보도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한 경우가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또 다른 범행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된 겁니다. 정보기술들이 자꾸 발달하고 있고 비대면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취약점들을 계속 부단히 선제적으로 찾아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24개 보안 취약점을 각 기관과 기업에 통보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킹 사건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 보안 강화는 물론 비대면 인증 체계 강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아동, 장애인, 치매 실종 신고가 5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실종 아동 등 연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생 실종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이 51.5%, 장애인이 17%, 치매 환자가 31.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131명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 환자 16명 순이었습니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은 복지부와 경찰청이 해마다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소폭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5만 242건으로 한 해 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4,492건으로 4.8% 감소했습니다. 신고 접수 숫자의 경우 지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 본인과 부모의 신고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84.1%를 차지했고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등이 7%, 친인척이 2.7%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이었고 2세 이하가 17명, 6세 이하가 21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